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새벽 4시 20분쯤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큰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저희 YTN에도 관련 제보가 잇따랐는데요. 포스코 공장을 찍은 제보 화면을 보면 공장 일대 곳곳에 연기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은 포항 제철소 안 3파이넥스 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수십 명을 현장으로 보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화재 규모나 피해 상황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직원 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굴과 손에 1, 2도가량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화재 현장 근처에 있던 직원 10여 명도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구체적인 인명 피해 역시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YTN으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4시 20분쯤 세 차례 큰 폭발음을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제보자는 당시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고 전했는데 공장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한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현장 상황에 따라 소방당국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의 실종자 시신 한 구가 사고 40여 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어젯밤 9시쯤 해군 원격 조종 수중 로봇 ROV가 시신 한 구를 바닷속에 가라앉은 선체 주변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64살 이모 씨로 발견 당시 방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제주에서 침몰한 금성호의 사고 원인으론 많은 어획량이 꼽힙니다. 해경은 금성호가 최소 3회 이상 조업했을 때 잡을 어획량을 사고 당시 한 번에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선의 기쁨이 비극이 됐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금성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많은 어획량이 꼽힙니다. 생존 인도네시아인 선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Begitu omban lepas, jadi ke bawah sama ikan, langsung miring, langsung tenggelam. 해경도 브리핑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어획량 때문에 금성호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성호가 3회에서 5회 조업해야 잡을 어획량을 사고 당시 한 번에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반선 한 번 운반할 때 그 정도 싣고 가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운반선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걸 봐서 그 당시에 좀 많은 어획량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업이 길어지면 표층에 있던 물고기가 죽어 가라앉는데 그러면 무게가 더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많은 어획량이 복원력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선단 선장과 선망업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또 그물을 들 때 본선을 돕는 등선들이 제 역할을 했는지, 금성호가 많은 어획량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침몰한 금성호를 인양해 선체 결함 여부 등을 추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 명 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명 씨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본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보는지 묻는 질문에 누구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도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은 대통령과 여사 주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왜 버렸느냐는 물음에는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다며 휴대전화에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뒤 오히려 특검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처리 전까지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숭례문부터 서울시청으로 이어지는 도로 한쪽을 사람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 집회를 이어간 겁니다. 앞서 민주노총, 야권 성향 시민단체에 이어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야권 4개 정당도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수사받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다며 오히려 특검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권력을 국민에게 위태롭게 사용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그들이 복종해야 합니다.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해 이번에도 당 차원의 탄핵 등 언급은 자제했지만 다른 야권 정당에선 더 수위 높은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탄핵의 광장은 더욱 넓어져야 됩니다. 탄핵의 용광로는 더욱 뜨거워져야 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주말 장외 집회와 평일 밤 농성 등 국회 안팎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 주말에도 야권 정당들과 함께하는 3차 장외 집회를 추진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장외 집회 시기가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와 맞물린 만큼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라는 여당과의 대치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익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규탄 대규모 장외 집회와 관련해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 이뤄지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역풍이 두려워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번 집회는 누가 봐도 민주노총과 촛불행동, 민주당이 한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집회가 끝난 뒤에는 민주노총과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의 무력 시위 결과에 민주당이 크게 실망했을 것 같다며 이 정도 무력 시위로는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게 하는 판사 겁박이 안 된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국민은 현명하고 옳다며 국민 눈높이에 정부 여당의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진보단체 집회 참가자 10여 명이 경찰과 충돌하다 체포됐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함께 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권이 눈과 귀를 닫고 폭주한다며 특히 최근 공천 개입 의혹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들렸다, 바꿔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못하겠다, 안 하겠다 대답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여의도에서 서민 삶을 챙기지 않는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맞불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범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직 도둑질 못하도록 함께 하실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제지에 반발하던 참가자 11명이 경찰을 폭행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가 돼 유감이라며 현장에서 검거한 사람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해충돌 방지 서약을 제출하지 않아 정권 인수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은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백악관에 재임 기간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윤리 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7년 1월 트럼프는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자 사업 자산을 매각하거나 독립적인 관리인에게 신탁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이해 충돌 우려를 낳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트럼프 인수팀과 윤리 계획을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 간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미 동부 시각으로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13일 오전 11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대국민 연설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약속하고서 이것은 미국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성 혐오 표현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흑인을 노예 취급하는 인종차별적 문자도 무차별 살포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미국 백인 민족주의 팟캐스트 운영자가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며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지하는 나의 몸은 나의 선택을 패러디에 조롱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여성의 패배로 본 겁니다. 대선 직후 각종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런 표현이 4,600%나 급증했습니다. 여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 참정권을 폐지하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선 다음 날 미국 전역 흑인들에게 대량으로 인종차별적 문자 메시지도 뿌려졌습니다. 모카 농장 가는 차를 타라는 내용인데 노예 제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문자를 받은 흑인 학생들과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She really came and just sat and handed the phone and said, "Mom, look at this." She has a lot of friends of different races. She's the one that doesn't see color. She doesn't see a difference. 미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내 분열을 노린 해외 세력의 소행인지 국내 차별주의자의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It's fear-mongering, it's surly intimidation, and I think above all else, it's a way for whoever's behind it to say that with this election being over, we are the ones who are now in charge of the country.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와 맞물려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적 언사가 노고라 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일대에 드론 공습을 가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현지 시간 9일 오데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올레흐 키페르 주지사는 주거 지역에 드론이 떨어져 이같이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히고 고층 아파트와 개인주택, 창고, 그리고 차량 수십 대가 부서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51대의 러시아 드론이 오데사와 인근 지역으로 날아왔고 이 가운데 3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8대는 전자전 장비로 무력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때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긴장 완화를 모색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전략적 결정을 했습니다. 생존 전략을 바꾸어 러시아와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도박을 선택한 건데 역풍을 맞을 위험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막대한 외화 수입을 기대합니다. 제재에 억눌린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실전 전투 능력을 키우고 무기 기술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데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북한군 사상자가 많이 나올 경우 북한 내 가족 등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러시아의 지지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바람은
정찰 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재진입 같은 핵심 기술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국과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입니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일부 군사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하더라도 치더라도 핵심적인 어떤 군사 기술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할 가능성이 있고요. 파병과 북러 조약을 근거로 유리한 안보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 안보 기구에 가입하고 러시아 지원 아래 핵 보유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된 이후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러 밀착을 불편해하는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군대를 보내 유럽인을 살해했다는 인식을 유럽이 갖게 하는 것도 앞으로 외교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치게 됩니다. NATO allies will continue to support a free and democratic Ukraine because Ukraine's security is our security.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명운을 러시아와의 동맹에 걸고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이 감수해야 할 위협보다 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요즘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초특가 할인, 세일 이런 문구 자주 보실 텐데요. 과거 쇼핑 비수기였던 11월이 이제는 쇼핑 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업계가 저마다 사활을 걸고 할인전에 나선 이유를 최하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국내 최대 쇼핑 할인전이 막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마트와 백화점, 자동차, 가전뿐 아니라 숙박과 레저 업계까지 역대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소비가 진작이 돼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11월은 과거 쇼핑 비수기로 불렸습니다. 돈 쓸 일이 많은 추석 연휴와 연말 사이에 있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열리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로 국내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업계도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이달 초부터 일찌감치 초특가 할인전에 나섰던 유통업계는 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한 마트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아이 좋지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말고. 업계가 연말 못지않게 초특가 경쟁에 사활을 거는 건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자 지갑이 얇아지면서 이른바 짠물 소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특히 경기 부진으로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아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쇼핑 분위기를 이렇게 활성화시킴으로써 조금 일찍부터 그 매출을 좀 올려보자. 정부와 기업의 초특가 전략이 꺼진 소비 불씨를 되살리고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채소값 강세가 이어지고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기름값도 들썩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부담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0.7% 올랐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았던 지난 9월 상승률과 같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8월엔 1.6%로 둔화됐고 9월부턴 2달 연속 0%대 상승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품목 성질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농축수산물 1.6%, 전기 가스 수도 0.3%, 서비스는 1.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공업 제품은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을 중심으로 0.9%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세 속에서도 밥상 물가 부담은 여전합니다.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브로콜리는 세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열무와 상추, 토마토, 무 등도 60% 이상의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금배추 논란까지 일었던 배추는 20%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김장철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채소류의 물가 상승률은 20.3%로 2022년 8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10월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는 2개월 연속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로 인한 산지 출하 감소로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석유류 가격의 하락과 함께 10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채소 가격이 크게 들썩이고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율까지 축소돼 올겨울에도 서민경제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수차례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임현택 회장의 거취와 비상대책위 구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협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합니다.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에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 회장은 취임 6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불신임안과 별개로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 비상대책위 구성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번 입시는 의대 증원의 무전공 선발 확대 등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커서 수능을 치른 뒤에도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이용한 고액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전국 학원가에는 입시 컨설팅 광고가 붙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의대 증원에 역대 가장 많은 N수생, 여기에 무전공 선발 확대까지. 올해 대입은 커트라인 등 기존 입시 결과 자료로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능 난이도 등에 따라 막판 눈치 싸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고 있는데 문제도 많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혹은 정부에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가 상담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시 컨설팅 내용은 주변과 공유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 피해를 입은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수능 다음 날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 컨설팅 업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하지만 올해는 입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번이 벌써 3번째 단속입니다. 정부는 서울처럼 업체가 많은 지역은 입시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단속이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 일대에서 잇따라 시민을 공격했던 사슴이 포획됐습니다. 수원시는 이 사슴이 유기되거나 유실된 걸로 보고 소유주를 찾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 구조단이 쓰러진 사슴의 다리를 묶습니다. 최근 수원 광교 일대 나타나 2차례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슴입니다. 구조단은 밤 10시쯤부터 잠복하다 오전 9시쯤 마취총을 이용해 사슴을 생포했습니다. 자주 출몰한다라고 했던 특정 지역을 얼마 전에 또 시민분들께서 제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에 야간에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집이 아니라 한 마리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고. 앞서 지난 6일 광교 호수공원과 광교 저수지 산책로에서 시민들이 사슴에게 공격당해 배와 다리 등을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 불안이 커지자 수원시는 경찰과 소방 등이 참여한 종합상황반을 꾸려 사흘 만에 사슴을 포획했습니다. 종합상황반은 야생 사슴은 멸종 상태라 이번에 잡힌 사슴은 유기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사슴 농가들을 확인해 이 사슴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사이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사슴 농장에서 임시 보호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나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동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 자극을 이용해 스스로 다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개발했는데 레깅스처럼 종일 입어도 편한 재질이기 때문에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교수님께서 못 걷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 일어난 교통사고로 이문섭 씨는 하지 완전마비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좌절도 잠시,
지금 그는 재활 로봇 기술을 겨루는 세계대회 자전거 종목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재활 로봇 자전거 종목은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혼자서 1960m 트랙을 완주하는 경기입니다. 연세대학교 신동준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AI 로봇 자전거는 모터와 같은 외부 동력 없이 장애인의 근육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는데 이번 대회를 승리로 이끈 동력은 바로 이 레깅스 속 장치에 있습니다. 레깅스 안쪽을 살펴보니 전기 자극 패드가 내장돼 있는데요. 이 패드가 다리 근육을 자극하면 다리가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연구진은 AI 기술을 이용해 어떤 부위를 자극할 때 최고의 효과가 나오는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육이 수축하는 신호를 만들어 장애인의 손상된 운동신경을 대체했습니다. 부드러운 레깅스 재질로 만들어져 오랜 시간 입고 있어도 편한 데다가 재활 기능도 우수합니다. 전반적으로 근육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따라서 이제 생체의 리듬도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재활의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을 하체뿐 아니라 상체를 활용한 일상 활동에도 확장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상을 장애인에 국한하지 않고 근력 보조가 필요한 노약자와 이동이 불편한 일반인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한창 우기일 중미 과테말라에서 요즘 때 아닌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올해 농작물 수확량이 예년 대비 큰 감소세가 예상되는 데다 1월 건기가 되면 당장 마실 물도 부족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쩍쩍 갈라진 밭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링콘 마을. 한창 옥수수를 수확해야 할 시기지만 작물엔 알곡이 제대로 맺히지 않고 밭은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을 우기지만 지난 8월 말부터 2달 넘게 이어진 가뭄의 영향을 받은 탓입니다. 주로 옥수수나 팥을 재배하던 농민들의 근심만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Verdad? Que los estaría dando como unos 18 o 20 quintales por manzana, ¿verdad? Pero en este año nosotros no esperamos esas cosechas. Y si ahorita no llueve en estos días, no vamos a cosechar. Si bien cosechamos algo, tal vez cosechamos 2 quintales o 1 quintal de la manzana. 겨우 한 바가지 물을 깃는 표정이 어둡기만 합니다.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곧 건기가 닥치면 식수마저 부족한 건 아닌지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Hay escasez de agua en la comunidad, donde pasamos ahí por el Salvistiente, y el cual, ahorita porque las lluvias acaban de pasar, hay poquito de agua, pero en el mero tiempo de enero, febrero, pasa las 24 horas la gente esperando su cantarito, su pompita de agua. 최근 2년 동안 이상고온이 이어진 과테말라. 그동안 우기에 한 달 평균 16에서 20일 정도 비가 내렸던 것이 이제는 약 10일 동안 집중호우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지난 60년 동안 없던 일이라면서 대서양과 카리브해, 멕시코만의 이상고온과 엘니뇨 현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Hemos tenido necesidad de deforestar, tenemos más concreto en el país. Esto ha venido a favorecer a que tengamos un incremento en las temperaturas máximas. Las temperaturas mínimas ya no son tan extremas como las que teníamos en los años 70, 80. 이상고온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취수와 저수시설이 열악한 과테말라 농촌. 농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에 이젠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도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YTN 월드 김성호입니다. 얼마 전 스페인 남동부를 강타한 기습폭우로 200여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에 앞서 지난 5월 브라질 남부에서도 역사상 전례 없는 대홍수가 발생해 참혹한 수해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재해 발생 후 반년이 지난 지금 피해 지역 상황은 어떤지 브라질 김수환 리포터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지난 5월 브라질 최대 곡창지대인 남부 히우 그란지두술주에서 역사상 최악의 수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도로는 폭우에 쓸려온 진흙으로 파괴되고 수백 채의 가옥들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대피조차 하지 못하고 고립되었던 시민은 220만여 명. 2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큰 재해는 브라질 국민에게 전례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을 핥히고 간 대홍수. 재해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떨까? 홍수 피해가 가장 컸던 엘도라도 두술 지역의 농경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창 파종할 시기지만 황량한 땅에는 잡초만 가득할 뿐 경작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Aqui nós estamos realmente na área mais afetada da enchente. Tá? A enchente começou vindo pelo rio Jacuí. Nesta região aqui a gente calcula que aproximadamente a gente deva ter em torno de 7 a 8 metros de elevação daqui onde nós estamos, sobre a água, né? E ela atingiu toda a questão da lavoura, tanto das questões vegetais, tanto da criação de animais, vacas, suínos, avícolas, todas as culturas que a gente tem nessa região foi totalmente afetada e devastada pela força das águas. 올해 이 지역에선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홍수 피해가 심각해 토양의 모든 양분이 유실됐기 때문입니다. 재배 환경이 무너진 상황에 주민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Perderam, enfim, todas as suas fontes de renda devido à enchente. Sem contar as casas e galpões e estruturas, tratores, enfim, foi cenário devastador, cenário de guerra. 주기적으로 홍수를 겪어온 지역이지만 지난 5월 대홍수는 유례없는 재난이었습니다. 범람에 대비하던 브라질 관계당국도 2주 동안 쏟아진 1년치 강우량에 아예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은 주민들.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서는 재해 흔적이 가득한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Temos a água aqui. A água chegou aqui, né, nesse ponto aqui. Nesse ponto aqui. Nessa parte mais baixa, né? Chegou aqui a água. 이 지역에서 33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조제 마리노 씨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Que a gente colhe mais ou menos umas 300 caixas por semana de hortaliças, né? A gente atende a feiras ecológicas em Porto Alegre. As pessoas aqui do município vêm comprar aqui também. Atendemos até a merenda escolar, o programa do PA, que é a entrega para as economias solidárias, para as comunidades, né? E acabamos ficando quase 4 meses sem fazer entrega do produto. 무너지고 파괴된 삶의 터전 앞에 망연자실하게 선 조제 마리노 씨. 더딘 재걸 속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브라질의 각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홍수가 우연한 재해에 그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후 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E a enchente causada, a gente entende que é um problema climático, não só do clima, mas também provocado pela ação humana, que muitas vezes de uma forma desenfreada tem contribuído para a aceleração das intempéries climáticas. Então, com o uso exagerado de agrotóxicos, com as queimadas, com os desmatamentos, com o assoreamento das áreas de APP, né, de conservação, onde o pessoal acaba terminando com a mata ciliar, e a gente acaba tendo esse desequilíbrio. Vão ter que se adaptar à nova realidade do planeta, do clima que estão propondo no planeta, né? Que não adianta, como eu falei, não adianta sentar, convencionar, fazer reuniões, decidir uma coisa e depois descumprir os acordos. Não resolve nada. Tem que fazer um acordo e cumprir o acordo. 이번 브라질 대홍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위기가 세계 곳곳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지금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나라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브라질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프로축구 수원FC가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수원FC는 K리그 37라운드 홈경기에서 정승원과 김태한, 정승배, 안데르손이 연이어 골을 터뜨리며 강원을 4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3무 5패로 부진하던 수원FC는 9경기 만에 달콤한 승리를 추가하며 5위 포항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음악 시장 소비층이 아이돌 팬 위주로 꾸려지면서 요즘엔 뮤직비디오도 가수의 퍼포먼스나 노래하는 장면들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올해 가을에는 배우들이 출연해 마치 영화처럼 연출된 뮤직비디오가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지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왕 조용필의 20번째 앨범 타이틀곡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 역할을 맡은 이소미, 배우자 역 박금영, 전미도, 변요한 배우와 함께한 인생의 순간들이 교차하면서 노랫말처럼 위로를 전하는데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데다 여러 프레임과 시공간을 오가는 극적인 연출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확장판 뮤직비디오에서는 묵음으로 처리됐던 배우들의 대사까지 살아나면서 한편의 영화 같은 느낌이 더해졌습니다. 여보, 천천히 해도 돼. 그래도 돼. 아름다운 것일수록 11개월 만에 돌아온 김동률의 신곡 산책 뮤직비디오에선 시적인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가을과 겨울, 봄의 온도를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무려 1년 가까이 진행된 작업. 배우 김무열과 신인 이영아는 걸음걸이와 눈빛, 뒷모습만으로 이제는 서로 다른 계절을 살게 된 연인의 쓸쓸함을 전했습니다. 울어도 되는 걸까? 다 가졌잖아. 여기에 배우 임수정이 10년 만에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질투와 연민, 외로움을 연기한 선우정아의 4집 타이틀곡 시샘까지. 넌 잘못이 없지. 근데 자꾸 미워하게 돼. 노랫말에 대한 몰입도와 감성을 극대화한 서사적 뮤직비디오가 잇따르면서 이번 가을 음악 시장은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가릴 것 없이 최근 개봉한 작품들이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24년 만에 돌아온 글래디에이터 후속 작품이 이번 주에 개봉해 관객들과 만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기준 한국 영화 관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에 불과했습니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한국 영화들마저 관객 수 100만 명을 밑돌고 있고 528만 명을 동원했던 조커의 후속작이 흥행에 참패하는 등 외국 영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가 바로 OTT에 올라오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영화관만의 경험을 즐길 작품이 아니라면 굳이 극장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흥이 좀 강한 사람은 같이 노래도 따라하고 다시 챌린지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가운데 지난 2000년 로마 제국 검투사 붐을 일으킨 작품 글래디에이터 시리즈가 2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세트를 실제 60% 크기로 만드는 등 3세기 로마 제국을 재현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In how people dressed, how buildings were built, how they lived, how they breathed. I need to smell Rome of the period, and we do that as we're preparing the film. 1편을 보지 않더라도 극 이해에 큰 무리가 없고 우리 돈으로 제작비 4천억 원이 넘게 투입된 거대한 규모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Gave me everything I needed to be alive and be a Roman and feel like I'm there. I mean, it's unbelievable sets and 극장이 주는 시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할리우드 대작이 한층 까다로워진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연극이 첫 도전인 배우들이 잇따라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배우 조승우는 햄릿을 통해 24년 동안 쌓인 내공을 보여주고 있고 그룹 신화의 멤버인 이민우는 연극 무대에서 신화 창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연극계의 화두는 단연 조승우의 햄릿입니다. 지난 여름 격돌했던 두 햄릿에 비해 원작에 충실한 이번 작품에서 조승우가 인간의 고뇌를 표현합니다. 185분 동안 빙의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는 조승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매 시작과 함께 모든 회차가 매진됐습니다. 다양한 장르로 변주되었던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 레미제라블이 이번엔 연극으로 민중의 가난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배우만 45명인 대형 무대에서 1세대 아이돌 신화의 이민우가 주인공 3인방 중 한 명인 마리우스를 맡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울컥거리고 두근거리고 심장이 뛰는 그런 레미제라블이라는 연극을 하게 되어서 이민우의 재발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거고요. 마리우스의 연인 코제트 역을 맡은 남규리 역시 드라마가 아닌 무대 연기는 처음입니다. 올해 18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연극이라는 이런 무대에 서게 될 날이 막연하게 왔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기회에 다가와 줘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 최근 2년 만에 신곡을 낸 샤이니 멤버 민호도 가사가 아닌 대사로 무대를 넓혔습니다. 까다로운 작품인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에서 대역 배우 역할을 맡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고 저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꾸준히 지금처럼 저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더 단단해지면서 지금처럼 계속 이 길을 걷고 싶은 게 고정으로 짝을 이뤄 연기한 대선배 이순재의 하차로 중단 사태를 겪은 이번 연극에서 민호 역시 내려왔지만 다른 배우들은 다음 달 1일까지 무대를 이어갑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듯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지만 게임 전문 잡지는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24년 동안 게이머를 위한 종이책을 고집하고 있는 잡지 발행자를 심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창간된 게이머즈. 최신 게임에 대한 분석과 게이머를 위한 다양한 정보로 사랑받았습니다. 다른 게임 잡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적도 있지만 지금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간 후부터 빠짐없이 구독해온 게임 개발자 오영욱 씨는 잡지에는 종이책만의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인터넷 뉴스 보면 계속 딴 데로 나가고 막 스크롤하다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종이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정리돼서 좀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종이로 된 게임 잡지가 줄 수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게이머즈 편집장도 종이 매체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독자들 덕분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개편을 하고서 정말 폐간에 가까울 정도로 책이 안 팔렸어요. 독자들의 의견 듣고 이러는 게 나는 디지털로 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책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였었죠. 게임 공략 방법을 유튜브 영상이나 포털에서 얻는 요즘. 하지만 이런 면에서도 잡지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무기 리스트,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와 같은 세세한 정보는 책을 옆에 두고 찾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아날로그는 저물고 디지털로 변해가는 세상. 잡지 운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안 남죠. 오히려 적자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응원하고 잡지를 구독해주는 독자를 생각하며 종이 잡지에 대한 고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신관영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충남 논산시 온진면에 있는 페인트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공장 안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4동 가운데 1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렌터카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차량 화재 뒤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40대 김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차량이 불탄 주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9시 반쯤 가족에게 전화를 건 뒤 연락이 끊겼고 해당 차량은 충남 서산시 동문동 도로변 공터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차량에서 5km가량 떨어진 밭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경찰은 범죄 관련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겉옷을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점차 전남과 경남으로 확대하겠고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에 5에서 20mm,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4도, 대전은 9.7도, 부산은 15.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20도, 대전이 19도, 광주와 대구는 17도, 부산은 2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번 수능일에도 입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